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래식 음악을 해설하는 백규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클래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래식 그러면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향곡, 두 번째는 오페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페라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감상해 보실 곡은 최초의 오페라라고 할 수 있는 1607년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 중에서 첫 장면, 처음 빵빠레를 울리면서 시작하는 장면을 잠깐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팀파니와 트럼펫 그리고 트롬본으로 빵빠레를 울리는데요. 이것은 오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또한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몬차가 공작이 도착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빵빠레를 울리고 나서 오페라가 시작이 되는데요. 최초의 오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클래식 음악이 참 어렵다, 음악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신곡을 쓴 단테 이야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테라는 사람은요, 13세기 사람인데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음악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은 음악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음악을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다 보면 지식이 조금씩 쌓여서 결국에는 그 음악을 다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이탈리아 피렌체입니다. 1590년대. 1590년대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인데요. 이 시기는 문화사적으로는 르네상스 후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제사적으로는 자본주의가 태동을 해서 상업과 무역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많은 예술가들이 많은 작품들을 발표를 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을 때인데, 일단의 귀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좀 해보자, 이런 모임을 이제 해보자는 취지로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그 모임의 이름이 카메라타라는, 방이라는 이름의 동호회죠. 일종의 동호회. 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바르디 백작의 집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겠죠.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그리스 시대 연극,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을 새롭게 재현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문헌 연구를 시작을 했죠. 당시에는 피렌체에 많은 그 그리스 시대의 고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고서들을 가지고 이제 문헌 연구를 시작하는 중에 어떤 단서를 찾게 됐냐 하면, 그리스 시대에는 그러니까 연극의 음악을 활용을 했다, 이런 단초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음악을 가지고 연극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도 다 노래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레치타티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극의 대사를 멜로디에 실어서 전달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순수하게 이제 창작을 해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 잠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빈센초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집안이 굉장한 천재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연주도 하고 음악 학자로 활동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최초의 오페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호회에서 만든 최초의 오페라가
다프네라는 곡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프네는 이미 악보가 소실되고 없기 때문에 최초의 오페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자, 악보가 남아있는 최초의 오페라는 1600년에 만들어진 아우리디체라는 오페라인데요. 카메라타의 멤버였던 페리와 카치니가 공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곡은 사실 그 당시 메디치가가 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메디치가의 딸 마리아 데 메디치와 프랑스의 앙리 4세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축하용 이제 공연물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당시까지의 그 오페라는 굉장히 단순한 음악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잘 공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오페라 그러면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를 음악학자들이 들고 있습니다. 이 곡은요 16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600년에 최초의 오페라가 나오고 바로 7년 후에 아주 혁신적인 오페라 작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재밌는데요. 그 당시에 이 곤차가 가문이 만토바 공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곤차가 공작이 피렌체에서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아서 이 오페라라는 새로운 음악극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질 수 없다. 왜냐하면 두 가문이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베네치아 출신의 몬테베르디를 만토바 공국으로 데리고 와서 오페라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오르페오인데요. 이 오르페오나 아우리디체는 모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오와 아우리디체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오페라입니다. 근데 이때 굉장한 혁신이 일어났는데 몬테베르디는 그 오페라에 서곡 부분을 넣고 무용도 넣고 합창도 넣고 그리고 그 기존의 오페라는 20명, 많으면 20명, 적으면 보통 10명 정도의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했었는데 이때는 약 40명 정도의 현악기, 관악기를 다 포함해서 40명 정도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 오페라의 이제 전통이 되는 오페라의 패턴을 형성하는 그런 오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오페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번 감상을 해보겠는데요. 최초의 오페라의 장면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빵빠레가 울리고 난 다음에 음악을 상징하는 무지카가 나와서 음악의 효능에 대해서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이어지는 오페라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노래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All'armonia sonora della lira del cielo più lontano. 무지가가 나와서 음악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고
영혼까지도 훔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오페라란 말을 썼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몬테베르디가 작곡을 하고 악보에다가 뭐라고 적었냐 하면 파볼로 디 무지카, 음악으로 된 이야기, 음악적 우화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오페라란 말은 없었죠. 그 이후에는 조금 바뀌어서 음악으로 된 극, 그래서 드라마 페르 무지카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오페라 인 무지카, 음악으로 된 작품 이렇게 사람들이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 말이 길어지니까 뒤에 인 무지카는 빼고 오페라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오페라란 말 그 자체는 이제 작품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페라를 만드는 사람들, 오페라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이 있다고 합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있다고, 문학 작품이 있다면 그것을 음악적 용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리브레토를 작성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리브레토를 작성하는 대본가가 있습니다. 이 대본가가 문학 작품을 이제 음악 용어로, 음악적 시어로 바꿔주는 거죠. 그 음악적 시어에 음악을 입히는 사람이 작곡가입니다. 물론 작곡가가 오페라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그리고 나면 그 작품을 무대 위에 어떤 상황에서 무대를 설정을 해서 올릴 것인지를 결정한 사람은 연출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음악 작품이기 때문에 그 음악,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하고 출연하는 가수들의 음악을 지도하는 사람은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담당을 합니다. 이 지휘자가 담당을 하고 우리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가수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고 그리고 노래하는 것을 감상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대본가와 수많은 작곡가 그리고 연출가, 지휘자, 성악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쭉 설명드릴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베르디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그 성악가들의 노래를 끝날 때마다 한 곡씩 감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오페라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오페라는 우리가 종합예술 이렇게 바그너가 종합예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음악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을 근간으로 하고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기가 들어가고 건축, 미술, 의상, 조명 이렇게 다 아우르는 그런 예술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예술을 이 프랑스의 극작가죠. 1800년대 사람인데요. 이 프랑스의 극작가 스탕달이 지상 최고의 예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관객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오페라 그러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무대 위에서의 성악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의 기악,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객으로서 오페라를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무대에서 일어나는 성악과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의 오케스트라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악가들이 어떻게 배역을 정하는지 그리고 오페라가 어떤 플롯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리아와 레치타티보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 펼치는 오케스트라의 반주는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페라 가수들은요, 타고난 목소리들이 다 있습니다. 타고난 목소리를 바꾼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바꾸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소리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이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페라의 기본적인 플롯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너와 소프라노가 거의 주인공을 맡게 되는데 테너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젊음, 미성숙함 이런 걸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게 되겠죠. 그리고 소프라노가 상징하는 것은 청순 가련함, 그리고 헌신, 죽음, 희생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플롯은 미성숙하고 젊은 남자들이 저질러 놓은 죄를 깨끗하고 희생적인 여자들이 죽음으로써 그 죄를 덮는다, 이런 기본적인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에서의 여자 주인공들이 대부분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죽음으로 이제 끝을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톤이나 메조소프라노는 주로 이제 연정 역할을 주로 맡게 되고요. 베이스나 이 알토는 방해꾼 역할로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오페라를 이해하는데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인데요. 레치타티보는 1600년대에 이제 그 카메레타의 멤버들이 사실 새롭게 만들어낸 노래 기법입니다. 그 전에는 전혀 없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레치타티보를 먼저 알아볼까요? 레치타티보는요, 우리 연극할 때 대사가 배우들이 대사를 하잖아요. 이 대사는 이 관객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이 연극의 진행 사항이 어떻다,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니면 누가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걸 음악에서는, 오페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오페라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래로 들려주는데요. 이때는 오케스트라 반주가 굉장히 커지거나 그러면 관객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오케스트라 반주도 굉장히 낮게 연주가 되고 반주가 되고, 오페라 가수들도 굉장히 분명한 목소리로 크게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주인공들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감정이 복받쳐 오르기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로 돼 있고 프랑스어로 돼 있고 그리고 독일어로 되어 있는 오페라 아리아를 감상을 해도 비록 그 말 뜻은 정확히 모르더라도 오페라 아리아는 쉽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멜로디나 어떤 가수의 목소리 그리고 전체 상황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그런 것들이 또 자기 가슴에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아리아를 감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상황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레치타티보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감정의 어떤 변화가 생기면 다시 아리아를 부르거나 또는 두 사람이 나와서 중창을 부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합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레치타티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2시간 또는 3시간 이렇게 계속 오페라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케스트라를 한번 볼까요? 오케스트라는요, 무대 밑 3m 밑에 있습니다. 보통 50명에서 많게는 100명 정도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요. 지휘자를 보시면 지휘자는 관객들을 등지고 서서 무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무대에 있는 가수들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지휘자라는 거죠.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좀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중간 그 매개자 역할은 지휘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오페라의 서곡을 연주를 하고 간주곡이나 또 전주곡이나 간주곡, 그리고 성악가가 노래를 할 때, 가수가 노래할 때 이제 반주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극이 바뀔 때 관객들이 좀 무료할 수가 있습니다. 장면이 바뀔 때 무료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또 음악을 크게 연주를 해서 관심을 또 음악으로 돌리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오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는데요. 최초의 오페라를 만든 사람들은 1590년대에 바르디의 집에서 같이 연구를 했던 카메라타 멤버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페라를 혁신적으로 만들어서 최초의 오페라, 진정한 의미의 최초의 오페라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은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최초의 오페라를 만든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헌을 연구를 하고 또 다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일단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몬테베르디가 혁신을 했는데요. 이 혁신 과정은 또 경쟁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당시에 곤차가 가문과 이 메디치 가문의 경쟁 관계에서 곤차가 가문 우리도 질 수 없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이제 최초의 오페라라고 할 수 있는 오르페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작품을 감상하시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한 대목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축배의 노래 브린디시라고 하는데요. 건배 이런 말입니다. 자,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트라비아타의 주인공은 비올레타라는 여자 주인공인데요. 이 여자는 파리 사교계의 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귀족의 첩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족이 준 돈으로 집을 얻어서 살고 그리고 젊은 남자랑 연애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이 여자에게 반한 남자가 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알프레도가 이 여자를 보고 1년 동안 멀리서 지켜보고 속으로 속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애정을 담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올레타가 연 파티에 참석을 해서 이제 최초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알프레도한테 어이 알프레도 자네가 오늘 처음 왔으니까 건배 제의를 좀 해. 그래서 부르는 게 이 건주가 우리는 축배의 노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건주가를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이 알프레도는 속으로 이 앞에 있는 이 비올레타를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서도 자기의 순수한 사랑을 표현을 하는 거고 비올레타는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를 해도 콧방귀를 뀌는 거죠. 순수한 사랑이 어딨어? 인생은 짧으니까 쾌락을 즐기고 놀자. 이런 대답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축배의 노래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두 사람 간의 어떤 다른 인생관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biamo l'eretica di che la bellezza infiora e la fuggevo l'ora s'inebria voluta Libiane i dolci fremiti che suscita l'amore poiché quell'occhio al cuore onnipotente va. Libiamo, amore, amore fra i caici più caldi baci avrà. Tra voi saprò di vivere di mio giocondo tutti follia del mondo ciò che non è piacer godiamo però il gaudio dell'amore è un peor che nasce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페라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낯설 뿐이죠. 조금만 알면 오페라를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